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시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세종시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난방비 지원 범위를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가 마무리됐습니다. 충남과 세종은 각각 114도와 149도를 달성하며 목표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시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박 시장 변호인은 성명서를 배포하도록 승인한 사실은 있지만 주요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배포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는 만큼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박경귀 아산시장의 첫 재판에서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이 상대 후보인 오세연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배포한 성명서에서 오 후보 배우자와 부동산 매수인의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두 사람의 성이 같다는 점을 부각하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점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박 시장이 성명서 내용의 허위 여부를 인식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예정으로 검찰과 박 시장 변호인은 성명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세연 전 아산시장 등을 포함한 증인과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첫 증인 신문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며 피고인인 박 시장의 신문은 오는 5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난방비 지원 계획을 연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차원의 추가 대책도 나왔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일부에서는 난방비 지원 범위를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는 정부 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월과 2월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6,021가구와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962곳입니다. 지원 규모는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10만 원씩 총 2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월 20만 원씩 총 40만 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해 구호기금 15억 8,900만 원을 긴급 투입하겠습니다. 이달 내 각 대상 가구 및 기관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대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의 경우 월 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연 5만 원 정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요금을 비롯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특히 난방비 지원 대책의 경우 정부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취약계층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여기에 속하지 못한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왜 매번 지원되지 않는가 이러한 이제 의문이라든지 반론도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안 하고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맨 소득 하위부터 잘라서 그냥 지급하는 형식이라는 거죠. 실제 최근 천안시는 지역화폐 캐시백 금액을 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상향해 시민들의 난방비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어 149도를 달성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모두 19억 6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 4,375명이 5억 5,121만 원을, 법인 224곳이 12억 2,894만 원을, 기타 364곳이 1억 2,633만 원을 각각 기부했습니다. 이로써 세종시는 지난 2012년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12년 연속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62일간 진행된 충남 지역 희망 2023 나눔 캠페인도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도내 모금액은 지난달 27일 기준 195억 800만 원으로 당초 목표로 잡은 171억 원보다 24억 원 더 모금되면서 사랑의 온도는 114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도민이 9,189원씩 모금한 꼴로 전국 1인당 평균 모금액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1인당 모금액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중 모은 성금을 활용해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여러 광역시도가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권도 예외는 아닌데요. 충청권 메가시티, 이른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과 대전, 충북과 충남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데 모여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은 겁니다. 충청권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해서 충청권을 뛰어넘는, 충청권에서 할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특별한 자치단체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규약과 조례 제정을 비롯해 행정과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에 함께 나서게 됩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를 컨트롤할 합동 추진단도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개국 3개과 9개 팀 총 37명 규모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 1월 초 세종에 있는 지방자치회관의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산업과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 협력 사업을 중앙부처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도로, 철도라든가 이런 교통망들을 함께 논의해서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경제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 정치 형태로 영역이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특별지자체가 지속되기 위해선 광역단체장의 의지가 필수적인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첫 특별지자체로 출범한 부울경특별연합은 단체장이 바뀐 뒤 울산과 경남의 불참 선언으로 현재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을 제도적 장치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맞설 초광역협력체가 될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추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750곳에 냉난방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시는 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2억 1천만 원을 확보해 경로당별로 28만 원씩 증액해 지원합니다. 또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로당은 물론 취약계층 점검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생애 주기별 경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재직 여성의 직업 교육 훈련을 확대하는 등 경력 단절 예방 기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직업 상담과 교육 훈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기업체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만 6개월에서 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희망하는 보호자는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당일 접종은 오는 13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한 예방접종은 20일부터 가능합니다. 접종 백신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며 8주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기초접종을 진행합니다. 시는 안전한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영유아 진료 또는 응급상황 대처 역량이 있는 접종기관 8곳을 지정했습니다. 흔히들 별은 겨울에 잘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밤하늘의 모습은 어떨까요? 천안시청의 한 공무원이 지난 1년 동안 지역 문화유산의 밤하늘을 촬영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북부 7호인 천안 봉선 홍경사 갈기비와 그 위를 수놓은 별들.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별의 궤적을 담았습니다. 도문화재 자료인 고령박씨 종중제실 위로 떨어지는 별똥별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홍대연구학관 개관 8주년을 맞아 열린 천안 문화유산 별빛 야행 특별전입니다. 홍대연 과학관에 근무하는 김종태 주무관이 지난 1년 동안 지역 문화유산의 밤하늘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33곳에서 촬영한 사진만 3만 장이 넘는데 날씨가 좋지 않거나 주변에 불빛이 밝아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일쑤였습니다. 근무를 하고 이제 밤에 별을 보러 촬영하러 나갔는데 그 촬영지의 상황에 따라서 날씨가 흐리면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한 3번 정도까지 방문한 곳들도 있고 또는 산 꼭대기에 카메라를 여러 대를 메고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이번 전시는 시청 로비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총 5차례 진행됩니다. 도시화가 진행된 천안의 밤하늘에도 수많은 별들이 떠 있고 시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는 김종태 주무관. 우리 천안시도 지금 1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도시인데요. 밤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 거기에는 아주 많은 별들이 있고 또 그 별들과 함께 아름다운 천안의 문화유산들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이달부터 반려동물 등록비 3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반려인은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형으로 동물 등록을 한 후 등록비 중 3만 원을 제외한 자부담만 결제하면 됩니다. 또 카드 등 외장형으로 등록한 동물을 내장형 등록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3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은 반려동물 소유 세대당 1마리이며 올해는 시범적으로 750마리분에 한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됩니다. 세종시는 반려인의 등록 편의를 위해 관내 반려동물병원 17곳을 대행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세종시가 청년 창업자와 청년 농업인에게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이 사업은 디자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청년 기업을 위해 맞춤형 디자인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종시는 업체 15곳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올해 상반기 중 순차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기준이나 방법은 세종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이달부터 노후된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재 천안시에 허가 신고된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은 1,122개소로 이 가운데 2000년 이전 신고된 10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를 실시합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배출 시설 및 처리 시설 정상 운영 여부, 악취 저감 등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우리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리는 여론조사 읽어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최근 천안시을 선거구 출마 예상자들의 가상 대결과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CL미디어 유창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CL미디어가 충청리서치에 의뢰한 국회의원 천안시 을 선거구에 대한 가상 대결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이정만 당협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지역위원장이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 을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박안주 의원은 오차범위 밖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CL미디어가 여론조사 기관 한민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충청남도 천안시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선 ARS 20.2%, 무선 ARS 79.8%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1.5%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천안시 을 선거구는 본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삼선의 박완주 의원 지역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박완주 의원의 성비 의혹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박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천안시 갑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규희 위원장이 지역구에서 활동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 천안시 을 선거구의 패권을 누가 가지고 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관심 속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여야의 천안을 위원장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놓고 실시한 가상 대결일 뿐 국민의힘 이정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위원장 그리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실제 22대 총선에서 격돌한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여론조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호칭은 후보로 통일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후보 31.5%,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 29.4%로 둘의 격차는 2.1%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오차 범위 8.8%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박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규희 후보는 40대 이하 연령층과 동지역에서 앞섰고 반면에 이정만 후보는 50대 이상 연령층과 읍면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역인 박완주 후보는 13.0%에 그쳐 민심 이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중이 18.2%로 나타나 여전히 민주당 내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5.0%, 국민의힘이 35.2%로 약 10%포인트 격차를 보인 것입니다. 천안을에서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얼마나 견고한지가 확인된 건데요. 정의당은 3.3%,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3.4%였습니다. 가상 대결과 정당 지지도를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규희 후보는 정당 지지율 대비 가상 대결 지지율이 마이너스 13.5%입니다. 이정만 후보는 정당 지지율 대비 가상 대결 지지율이 마이너스 5.8%입니다. 두 후보 모두 정당 지지율보다 못한 가상 대결 지지 성적표를 받은 것인데 리스크는 이규희 후보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둘은 천안시 갑 지역구에서 천안시 을 지역구로 넘어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정만 후보는 이 같은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한 반면 이규희 후보는 천안을을 완벽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분석은 후보 선택 기준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후보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 45.1%가 정당이라고 답했습니다. 인물은 28.4%에 불과했는데요. 이 같은 대답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에게서 공통됐습니다. 삼선의 박완주 후보가 무소속이 되자 지지율이 쑥 빠진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상 대결로 분명해진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22대 선거에서 압승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역의 박완주 의원이 사선에 도전하느냐도 변수로 떠오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남은 기간 어떻게 정당 지지도를 높이느냐가, 더불어민주당에게서는 정당 지지율을 뛰어넘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여론조사 읽어주는 기자 유창림이었습니다. 천안 홍대용 과학관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2023 정월대보름 온 오프라인 달맞이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천안 홍대용 과학관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 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오는 5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행사는 천체 망원경을 통한 보름달 관측과 달과 연관된 특별 강연 등 보름달과 연관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온라인에서는 보름달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이 한뼘갤러리 공간지원 사업 상반기 정기대관 공모를 시작합니다. 일상 속 문화예술공간인 한뼘갤러리는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전시공간 무료 지원을 통해 창작 의욕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정기 대관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기간 내 1주에서 2주까지 전시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천안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